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리듬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듬놀이라는 부분이 어머님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발도르프에서는 제가 계속 리듬 생활이 중요합니다. 리듬을 잘 지켜주세요. 하루 일과도 리듬 있게 가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동안 아이와 놀아주는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어머님은 어떻게 놀아줄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저에게도 질문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상대의 역할을 해주고 아니면 아이를 주도적으로 엄마가 이끌어서 놀이를 한다든지, 뭔가 블록을 쌓거나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놀이들은 어머님들이, 큰아이들은 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지만,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너무 과격하게 아니면 뛰어놀거나 아니면 막 하이퍼하게만 노는 것들이 아니라 조용하게 때로는 혼자 놀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리듬놀이들을 했었을까라고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우리 어머니 쎄쎄쎄 기억나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서 부르면서 왜 손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것도 리듬놀이에 들어갈 거고, 또 우리 실뜨기도 많이 했었지요. 실뜨기도 많이 했었고, 또 리듬놀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말놀이들 같은 것도 저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거든요. 가가 가짜로 끝나는 말은 이러면서도 놀이를 했었고, 뭔가 놀이할 때 리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아이들은 리듬적인 놀이들을 어떻게 경험했을까를 보면, 부모님들은 그냥 리듬놀이요, 저희 아이 데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음악을 틀어줘요. 그리고 아이 잘 때 제가 자장가를 좀 불러줘요. 이 정도지. 리듬놀이라는 부분을 우리 어렸을 때 다양하게 부모님들이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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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가지 리듬놀이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어머님들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듬놀이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리듬놀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었던 것 중에 아이들에겐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호흡도 맥박도 숨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잘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또 이런 리듬적인 놀이나 자장가나 여러 가지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숨과 맥박과 호흡과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 놀이 안에서, 삶 속에서도 꼭 노래를 틀어서 뭔가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불러야만 리듬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리듬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제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와 자연분만을 한 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머님들은 이제 내 아이만 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경험을 못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30년 정도 된 이 노하우 속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리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나 엄마와 접촉을 많이 안 하고 살아온 아이들을 만나면, 이 아이들은 제가 그 리듬놀이 같은 거나 이렇게 접촉을 통한 어루만지기 놀이 같은 것들을 좀 해주려고 하면 나 싫어요 라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중에서는 뭔가 너무 좋아서 아이와 악수를 하고 싶고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도 아이가 싫다고 도망가는 아이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한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정말 좋은 촉감이라는 경험을 아이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많이 빠르게 뭔가를 진행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이 리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리듬 박자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보다는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숨이 조금 더 빠르게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머님들이 무엇인가 놀이를 해줄 손놀이 같은 거나 뭐 쎄쎄쎄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래보다는 언어보다는 조금 일찍 0.2초 정도라도 먼저 그 행동이 나와야 아이들은 따라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제가 이야기 속에서 계속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듬 놀이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머님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예전에 엄마가 나에게 많이 불러줬던 노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뭐 이런 노래도 저희 엄마가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고 물론 자장가에서는 섬집아이도 많이 불러주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는 뭐 저랑 같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러면서 엄마가 저 손을 한번 치고 제 손, 엄마 손을 한번 치고 아이 손을 한번 치면서 이렇게 리듬감 있게 노래를 불러주셨.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동작을 같이 호흡하면서 했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쎄쎄쎄도 마찬가지죠. 쎄쎄쎄. 뭐 아침바람 찬바람에 몰고 가는 저기 저 이런 것들 어머니 그렇게 세대가 좀 바뀌어서 이거를 아시는 부모님도 있고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제 앞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하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했었던 기억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리듬 놀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루만지기 놀이라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저희 예전에 어머님들 이것도 아시나요? 고마생지 살그머니 부엌으로 냉장고 속으로 들어갔네 야 맛있는 호빵 그러면은 냠냠냠 이렇게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저기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전사만사 다반사 조리김치 장독대 총채 빛발이 딱 이러면서 발과 발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펴서 한 발씩 빼는 놀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리듬 놀이예요. 그런데 이런 놀이를 요즘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해주는 부모님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마주 이렇게 교환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접촉을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오고 가는 이런 놀이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박과 호흡과 숨 이런 것들을 고르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하이퍼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해주면서도 즐거움을 계속 가지면서 눈빛도 교환하고 마음도 교환할 수 있는 놀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 또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이들을 할 때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로 아이들 터치를 해주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터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지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손잡자 그러면 싫어요 하고 빼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오늘 와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선생님이 얼굴을 이렇게 만졌을 때도 싫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도리도리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싫다고 아이들은 말을 못하면 이렇게 빼거나 울먹이거나 울거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싫다고 거부하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거나 얼굴을 덥석 만지는 거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 접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싫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싫어. 커서도 이런 부분이 싫어라는 것들이 강하게 표현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어서 이럴 때에는 덥석 손을 잡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손을 막 많이 한 30번 정도 비비고 나면 그거를 제 뺨에 이렇게 가지고 나면 대보면 내가 이렇게 닿지 않았지만 이 안에 열기라는 부분으로 뭔가 나를 살짝 건드리고 갔어 라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이가 싫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되는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살짝 됐는데 아이가 도망가지 않고 이 느낌이 나쁘지 않네 하고 그것들을 계속 선생님이 해주는 거에 있어서 나도 해줘도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참 기분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확 잡는 것보다는 내 손이 조금 어른 손이 차갑다고 한다면 손을 많이 비벼서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아이의 뺨에 대주고 손을 잡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닿았을 땐 참 기분 좋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루만지기 놀이라고 한다면 리듬 놀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면 약간 언어에도 리듬감을 줄 수 있거든요. 말을 하자면 제가 아이들 영화반에 들어가서 아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거는 아빠 손가락, 이거는 엄마 손가락, 이거는 할머니 손가락, 이거는 할아버지 손가락, 이거는 완민이 손가락, 모두 완민이 거예요 라고 하고 요 손도 이거는 아빠 손가락, 이거는 엄마 손가락, 이거는 선생님 손가락, 이거는 이모 손가락, 이거는 아기 손가락 모두 완민이 거예요 라고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또 이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또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번, 3번은 해주지만 4번째는 내일 다음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해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접촉하는 걸 좋아할까요? 이거는 아빠 손가락, 이거는 엄마 손가락, 아니면 이건 뚱뚱한 손가락, 이건 홀쭉기 손가락, 이건 키다리 손가락, 이건 멋쟁이 손가락, 이거는 애기 손가락, 모두 완민이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런 언어에서 오는 리듬적인 것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반복되는 거에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들은 늘 책 가져와 그래도 똑같은 책을 가져온다고 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의 크레파스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는 익숙하고 좋은 것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머님들도 아이들과 이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뚱뚱한 손가락, 이거는 날씬한 손가락, 이거는 키다리 손가락, 이건 멋쟁이 손가락, 이거는 애기 손가락, 모두 완민이 거예요 라고 해줬을 때 어머님들이 근데 이거 하실 때에 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힘있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손가락을 만질 때에는 옆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이 고유한 손가락만 만져야 돼요. 근데 아이들 손가락은 지금 제 손은 굉장히 크지만 아이 손가락은 어떨까요? 작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작은 손가락을 옆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 놀이들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접촉도 해서 어루만져도 주고 눈빛도 교환하고 언어도 반복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이고 아이들의 숨이나 맥박이나 호흡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안정감, 편안함, 일정함이 유지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큰아이들까지 큰아이들은 쎄쎄쎄 조금 어려운 것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과 리듬놀이가 좀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어떤 리듬놀이를 해줬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면서 또 아니면 친정엄마랑 통화해보면서 엄마 그때 어떤 놀이 했었지 하고 물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루만지기나 이런 리듬감 있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들을 한번 찾아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